한 번은 과학을 사랑하던 철학자 톰이 있었습니다. 톰은 항상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진지한 인과관계에 대한 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우리의 기대일 뿐일까? 라는 주제로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간 톰은 결국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톰은 매우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기묘한 땅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간 인과의 나라라고 불리웠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사건들이 기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추면 꽃이 피는 대신 오히려 하늘에서 물고기가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톰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인과의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는군요. 톰은 놀라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를 하늘리에라는 마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인으로 믿고 있는 것들은 그저 지금까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거야. 우리가 햇빛을 볼 때 물고기가 떨어진다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게 된 것이지. 하늘리의 말을 듣고 톰은 데이비드 휴미 인과론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사실습관과 기대일 뿐이라는 휴미의 주장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는군요. 톰은 인과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자연법칙의 의문을 품는 일의 흥미를 깨달았습니다. 후추를 뿌리면 단맛이 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시간이 그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곳에서 그는 일상의 기대가 얼마나 주관적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나라에서의 경험은 톰에게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단순히 익숙해진 패턴을 넘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실 그는 현실로 돌아온 후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철저히 논리적인 세상에서도 때로는 감각을 의심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이죠. 모임이 끝난 후 톰은 친구들에게 이 재미있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이론이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점에서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톰의 경험을 통해 그들 또한 데이비드 휴미의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중세시대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대규모 시장에 참석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갑자기 시장이 열리지 않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의 법이 자주 변경되어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 속에서 시장은 문을 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회는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를 초대했습니다. 아퀴나스는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을 모아 자연법의 개념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인간의 본성과 삶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시장과 같은 사회적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과 이성에 부합하는 법칙들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는 생명의 보호, 진실의 추구,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강조하며 말했다. 여러분의 법은 반드시 이러한 기본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법이 자주 변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본성에 반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법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법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아퀴나스에게 시장의 개최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시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신뢰하고 변함없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 후 마을의 법률 체계는 자연법의 원칙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았고 시장은 연중 행사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이 제공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서 생활하며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퀴나스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법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신의 영원법에 따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그 마을은 번영하며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을은 현대사회와는 조금 다르게 처음부터 복잡한 법률이나 규칙 없이 자연 상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곧바로 갈등이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죠. 여름날의 한 정오, 마을의 중심에는 큰 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사과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늘 대가족이 각자의 음식을 챙겨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기 일쑤였죠. 사람들은 사사건건 다툼을 벌였고 그로 인해 점점 신뢰는 할 수 없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마을을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홉스의 추종자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학자는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들이 논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 계약을 맺어 질문과 갈등을 해결할 구조를 만든다면 서로를 믿고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지만 다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소유권은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규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학자는 이를 통해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든 계약서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제안 덕에 더욱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을 두고 싸우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은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의 이상을 따라 한층 더 발전된 터전을 구축하게 되었죠. 결국 키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사회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에게 고마워하며 매년 계약 체결의 날을 축하하는 축제를 열고 그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다시 길을 떠나며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계약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고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산과 계곡 그리고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도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기 시작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의 광장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행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이여, 저는 먼 곳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이 가진 자연적 자유를 누리지만 싸움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의 사회계약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장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자연적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고 대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궁금해했습니다.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요? 일반 의지란 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과 법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도울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시민적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숙고한 끝에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칙은 모든 이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고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의견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후 마을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장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비록 개개인의 자유를 조금씩 내려놓았지만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규칙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진정한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여행자 장은 마을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작 그 루소가 있다면 그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장을 배웅했고 그들의 삶은 사회 계약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은 루소의 철학을 통해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로 변모하였고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도 전해져 그들 역시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소의 사회계약론, 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가치와 일반 의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